반갑습니다. 95강 봅시다. 자, 제목은 통계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것도 있어서 그때는 그거 단위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봅시다. 1번은 도수분모표에서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뭐라 합니까? 여러분 두 글자입니다. 이게 도수입니다. 도수, 그죠? 도수. 예를 들면 각 반에 학용품 개수를 조사했는데 한 개에서 세 개, 한 개 이상, 세 개 미만인 학생이 5명이다. 그럼 이때 이 계급의 도수는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3개 이상 5개 미만, 5개 이상 7개 미만, 뭐 이렇게 해서 쭉 있다 칩시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이렇게 있다 치면, 그러면 지금 이거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인원이 20명이에요. 20명. 그죠? 20명. 그러면 이때는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은 여기 그 비율 찾아보면 이건 20분의 5가 되죠.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4분의 1이고요. 뭐 그냥 통분 안 할게요. 굳이. 약분 안 할게요. 그럼 여기는 20분의 10이고 여기는 20분의 3이고 여기는 20분의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따지면 이거를 뭐랍니까? 네 글자로 얘를 상대 도수라고 썼습니다. 상대 도수. 그죠?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이 있죠. 예를 들면 뭐 A반에는 30명, B반에는 20명 있을 때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도수가 답이 되고요. 중요한 건 상대도수의 총합은 뭡니까? 항상 1이 됩니다. 1. 그죠? 왜냐면 이거 다 더하면 20분의 20이 되니까 결국 1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답은 상대도수와 도수니까 답을 내보시면 니은혜입니다. 니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자, 2번.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 그게 뭡니까? 대표값입니다. 그죠? 대표값은 3개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평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값. 그리고 세 번째는 최빈값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값을 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 뭡니까?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걔를 별량이랍니다. 별량. 중1 때 배웁니다. 별량. 그죠? 별량.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하고 각 계급의 도수를 세로로 하여 직사각형으로 그린 그래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데 학용품이 1, 3, 5, 7, 9가 있고 하나에서 3명인 게 5명. 뭐 이게 5. 그죠? 그 다음에 또 3명에서 5명인 게 10명. 그 다음에 5에서 7인 게 3명. 그 다음에 7에서 9인 게 2명. 이렇게 그린 거죠. 이거 이름 뭡니까, 여러분? 5글자? 그쵸?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 그죠? 그래서 답은 히스토그램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답을 내보시면 기역에 니은에 으 나와서 근 또는 늑이 되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별량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뭡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그게 최빈값입니다. 최빈값. 그죠? 최빈값.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최빈값의 장점 뭡니까? 자료가 굳이 수치화된 자료가 아니어도 답을 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놓인 값. 그게 바로 뭡니까? 중앙값입니다. 그죠? 중앙값. 중앙값 계산할 때는 자료 개수가 예를 들어서 7개면 몇 번째입니까? 걔는 네 번째 값이 중앙값이 될 거고요. 자료 개수가 12개다. 그럼 뭡니까? 얘는 짝수기니까 6번째와 7번째 값의 평균을 내면 그게 중앙값이 되겠죠. 그죠?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답을 내보시면 중앙값과 최빈값이니까 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4번부터는 이제 오늘 배우게 될 텐데 봅시다. 1번.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개념 설명 좀 하나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하나 봅시다. 자, 이거 봅시다. 자, 두 개 보시면요. 우리가 대표값 배웠기 때문에 대표값을 조사해 볼게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여기도 평균, 중앙값, 최빈값. 자, 여러분 조사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이거 다 돼서 5로 나누면 평균 7이고요. 중앙값은 세 번째 있는 숫자가 당연히 7일 거고 최빈값도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7이니까 7이에요. 7. 그죠? 아주 특이하게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다 같은 경우의 케이스고요. 밑에 것도 조사해보시면요. 다 7 나옵니다. 7. 그럼 이 말 뜻이 뭐냐면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든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든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하든 이거 두 개 자료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표값만 놓고 보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이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눈으로 보면 이제 얘는 평균이 둘 다 7로 같은데 얘는 평균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또 얘는 평균에서 좀 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6, 8, 7, 7, 7, 0, 14, 7, 7, 7입니다. 자, 이때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뭐냐면요. 편차라는 거 도입합니다. 편차. 이 편차는 뭐냐면요. 편차는 각 자료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뺍니다. 알겠죠?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이 6에 대한 자료는 이 별량이 6이고요. 평균이 7이니까 이 6에 대한 자료의 편차를 구하면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면 6에다가 7을 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8에 대한 편차는 1이 되겠죠. 왜냐면 별량이 8인데 별량 빼기 평균 하면 1이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7, 7, 7은 고맙게도 다 편차가 0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자료에 대한 편차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7 되겠고 얘는 7 되겠고 뒤에 건 다 0, 0, 0이겠네요. 여기까지. 이랬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편차를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주로 냈던 게 평균이니까 편차도 평균을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차를 다 더해봤어요. 이걸 다 더해요. 이걸 다 더했어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이거?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0이 나옵니다. 그죠? 밑에 건요. 이걸 다 더했더니 또 0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입니다. 아, 오케이. 어떤 자료를 데려오든 간에 그 자료의 편차의 총합은 항상 뭐다? 0입니다. 0.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A로 비워놨어요. 그럼 A 얼마입니까? 자동으로 1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편차의 총합이 항상 0인데 그 왜 그러냐? 한번 밝혀봅시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평균이 7이라는 얘기는 이거 다 다음 얼마란 얘기예요? 35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편차의 총합은 별량의 총합에다가 평균의 총합을 뺀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별량의 총합이 35고 평균은 당연히 7 곱하기 5니까 이게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별량의 총합에서 평균의 총합 빼면 반드시 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편차의 총합이 0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말 뜻이 어떤 자료를 데려오든지 간에 그 편차의 총합이 다 0일 거기 때문에 편차의 총합으로는 이 자료의 분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편차가 총합이 0이니까 편차를 뭐 해봅니까, 여러분? 편차를 제곱해봅니다. 제곱. 왜냐하면 편차의 총합이 0인 이유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섞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편차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은 1, 0, 0, 0이고요. 여기는 49, 0, 0, 0이네요. 아, 이제 뭔가 달라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편차의 제곱을 더해봅니다.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이게 2가 되고요. 이게 지금 98이 됩니다. 그죠? 아,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뭔가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구분 지어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부터 합니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얘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두 글자 바로 분산이라고 정의하고요. 이 분산이 이제 우리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서 이 친구를 삼포도라고 부릅니다. 삼포도. 알겠죠? 그러니까 삼포도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지금 분산을 배우고 있는 거 알겠죠? 나중에 통계 이제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 가서 배워보시면 대학교 가서 특별히 이제 배워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4분 편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삼포도가 있는데 우린 그 중에 분산만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분산 정의를 했는데 그럼 이 친구는 분산이 뭐냐? 편차의 제곱이 지금 총합이 2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료를 A라고 이 자료를 B로 하겠습니다. 자료 A에 대한 분산은 그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자료 개수 5로 나눈 5분의 2가 주어진 자료 A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 B의 분산은 뭐가 되겠습니까? 총합이 98이니까 98을 5로 나눈 이 값이 주어진 자료 B의 분산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자, A와 B 중 대표값에 많이 몰려있는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그 대표값은 당연히 평균이겠죠. 평균. 지금 우리는 평균을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A와 B 중에 평균에 몰려있는 걸 찾으려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자, 편차의 정의는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돌아간다면 분사, 즉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돌아보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게 어디 근처에 여러분? 평균 근처에 몰려 있겠죠. 왜냐면 그래야 편차가 작아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의 평균, 즉 편차의 제곱의 총합의 평균인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자료는 어디 주위에 몰려 있다 여러분? 어디 주위에? 대표값 중에서도
평균주의에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자료 보면 A의 분산이 5분의 2고요. B의 분산이 5분의 98으로서 A의 분산값이 더 작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어진 자료는 A가 더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주어진 자료는 평균 근처에 몰려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분산을 이제 구했는데요. 분산은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지금 제곱을 해놨죠. 그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고치는 과정에서 제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뻔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제곱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그럼 뭡니까 여러분? 분산이 제곱이 되어 있는데 제곱을 없애려면 뭐 안 됩니까? 그렇죠.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루트 분산을 표준 편차라고 정의합니다. 표준 편차.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3포도는 분산과 표준 편차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단위가 분산이란 단위가 제곱으로 펌핑이 되기 때문에 그걸 낮춰주는 다운그레이드하는 루트를 씌운 것이 표준 편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자료의 표준 편차는 루트 5분의 1가 되겠고요. B라는 자료의 표준 편차는 루트 5분의 9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번, 1번.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흩어져 있는 거. 3포도랍니다. 3포도 알겠죠? 3포도. 3포도에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3포도. 2번.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걔를 편차라고 정의하고요. 3번. 히스토그램에서, 지워버렸네요.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의 윗변에 중앙에 점을 찍어 차례로 선분으로 연결하여 그린 그래프. 이거 중1 때 배웠습니다. 7글자는 뭡니까?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내보시면 니은의 지읒의입니다. 그래서 니 또는 진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5번. 나오네요. 5번. 편차의 제곱의 평균 뭡니까? 분산이고요.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 분산의 루트 씌운 게 뭡니까? 표준 편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5번은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배우는 겁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 그러면 쌍지읒의 아니까 짜가 되겠네요. 짜. 그 다음 마지막. 자, 6번도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한데 한번 언급해 볼게요. 자, 봅시다. 6번은 두 별량의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그래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두 별량의 순서쌍이라면 예를 들면 기온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량. 그러면 그 별량 이제 기온에 따른 두 별량이 기온이라는 별량과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이라는 별량이 있겠죠. 그죠? 그걸 좌표로 하는 점을 평면에 나타내는 그래프 얘를 뭐라 하냐면 얘를 산점도라고 합니다. 산점도 알겠죠? 산점도.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상식적으로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스크림이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겠죠. 그죠? 그래서 뭐 기온이 낮으면 더 팔릴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중에 그려질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것들, 이 그림 자체를 산점도랍니다. 산점도. 다음 두 번째. 두 별량 XY 사이에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하는 지금 같은 이런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감소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중3 때 배우는 대표적인 이제 통계 내용이요. 첫 번째는 3포도, 그다음 두 번째는 상점도와 상관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정부터는 상자 그림이라고 해서 추가됐어요. 상자 그림. 그래서 요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내보시면 산점도와 상관관계니까 디귿의 애가 돼서 됩니다. 돼. 그죠? 그래서 요약해 보시면 3, 1, 2, 6, 4, 5. 3, 1, 2, 6, 4, 5. 그러면 니, 근, 대, 진짜죠. 그래서 루시님이 부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요 정도 이제 이해했으면 앞으로 배울 통계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배워왔구나. 앞으로 이런 걸 배울 거구나. 한번 개념 이해해 보시고 분산과 표준 편차는 요 개념 5번 설명한 쌤이 4, 5번 설명하면서 언급했는데요. 요 정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다음번 뒤에 문제 푸는 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까지 하고 이제 96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따 봅시다.